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이별에 대한 확신이 옅어지는 그 시기와 나를 완전히 잊기 직전의 그 중간 지점 어딘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차승일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으로 재회를 위해 꼭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 그 중에서 공식을 활용하여 연락 타이밍과 재회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연락 시 주의사항에 관해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파킨슨의 법칙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파킨슨의 법칙이란 어떤 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 일에 주어진 시간에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법칙으로, 쉽게 말해 마감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의 시간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자연스럽게 다른 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즉, 재회를 바라는 여러분이 데드라인을 설정하지 않으면 의미 없이 시간만 지체된 채 자신의 일상에도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재회라는 목표를 설정했다면 반드시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주어진 그 시간 안에 집중해서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일상에서 목표로 삼는 다른 일들과 다르게 재회는 한두 번의 시도가 실패했을 때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운이 좋아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재회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므로 우리는 한 번의 시도에 최선을 다해 승부를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회에서 데드라인을 언제로 잡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너무 빨라도 문제이고 너무 늦어도 문제이기 때문이죠. 조급한 마음에 빠르게 상대에게 재회를 시도했다가는 상대는 아직 이별의 마음이 굳건할 수 있으며, 너무 늦었다가는 상대가 나를 완전히 잊거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이별에 대한 확신이 옅어지는 그 시기와 나를 완전히 잊기 직전의 그 중간 지점 어딘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그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여러 건의 재회 상담을 통해 대다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을 도출했습니다. 더 이상 본인의 감정에 이끌려 무작정 연락하지 마시고 공식을 활용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연락 타이밍을 찾길 바라며 이를 통해 데드라인을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공식은 총 두 가지로 심플합니다. 먼저 최소 기간과 최대 기간으로 나눠봤는데요. 최소 기간은 최소 이 시점이 지나서 연락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최대 기간은 이 시점이 지나기 전에는 재회를 시도하는 게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최소 기간 공식부터 말씀을 드리면 연애 기간에 곱하기 3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애 기간이 1년, 즉 12개월이었다면 12 곱하기 3, 약 36일, 다시 말해 1년의 연애 기간 이후 이별했다면 한 달 정도는 지나서 재회를 시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연애 기간이 2년이었다면 24 곱하기 3, 약 72일, 즉 두 달이 조금 넘는 시기가 최소 기간이 되겠죠. 이어서 최대 기간 공식을 바로 설명해 드리자면, 최대 기간은 연애 기간에 곱하기 7을 하시면 됩니다. 연애 기간이 1년이었다면 12 곱하기 7, 약 84일이 최대 기간이며, 연애 기간이 2년이었다면 24 곱하기 7, 약 168일이 최대 기간입니다. 이 공식에 대입해보면 연애 기간이 1년이었다면 36일에서 84일 사이가 재회 시도를 하기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별의 원인이 무겁다거나 상대가 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경우라면 최대 기간에 가깝게 데드라인을 설정하시면 되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 기간과 최대 기간 사이를 임의로 선택해서 데드라인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데드라인을 설정해 놓은 후 앞서 1부와 2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통해 재회 전략을 세우시고 재회를 위한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데드라인이 없다면 이별 후 겪는 여러 감정에 나를 방치한 채 시간을 허비할 수 있지만, 이렇게 데드라인을 설정한 후 재회 전략을 세우시고 실천한다면 보다 확률 높은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오늘은 재회 시도를 할 때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방법과 도대체 언제 연락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드렸는데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연락을 언제 하냐 보다 더 중요한 건 이별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상대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채 그저 다짐이나 의지만으로는 상대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명심해 주세요. 두 번째는 한두 번의 카톡이나 연락으로 상대의 마음을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과정이 있었듯 재회도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진행되어야 하며, 한 번에 내 마음을 쏟아내기보다는 먼저 상대가 나와 대화하고 싶게끔 만드는 것을 목표로 천천히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의 반응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대가 예전처럼 호의적으로 반응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빠르게 답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에게 재촉하거나 다급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별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는 여러분의 연락이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걸 늘 생각하시고 최대한 상대를 불편하지 않게 유도하면서 기다림과 여유를 갖고 상대에게 접근해야 합니다. 혹시 재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채널 정보란을 확인 후 카톡으로 1대1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재회라는 목표를 가진 모두가 올바른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서 원하는 걸 이루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은 포드 모터 기업의 창업자 헨리 포드의 말로 영상 마칩니다. 실패는 단지 시작할 기회일 뿐이며 이번에는 더 현명하게 시작하면 된다. 감사합니다.